2025년도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로봇 섹터들은 조정을 받으면 담아야 될 포트에 담아야 될 섹터다. 또 좋게 보면 노스볼트의 파산은 결정적으로 중국이라든지 한국 배터리 유럽 공장 LG나 뭐 SDI 쪽에서는 입지를 강화하는 이슈가 되는 건데 네. 그럼 로봇 모멘텀은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산업전 이것 때문에 뭐 T-로보틱스라든가 하이젠 로봇 섹터들이 반등이 컸다가 강한 낙폭이 컸다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책이나 기업들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해서 5조 원 세액 공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강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더 강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서 또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다음 바닥, 지난번에 확인했던 바닥이 진바닥인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봇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분명한 순환의 사이클 순환이 있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 30%에서 40% 빠지면 여기는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25년 화두 같은 섹터들은 대부분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조정받았다? 그럼 또다시 매수하면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 달에는 이제 로봇에 대한 이슈는 엔비디아 GTC가 이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시점에서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정책의 이슈가 뭐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2025년도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로봇 섹터들은 조정을 받으면 담아야 될 포트에 담아야 될 섹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로봇이 조정 나오면은 담아야 되는 한 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빈님께서 오늘 LS가 거의 지금 뭐 상한가 갈 것처럼 오르고 있는데 LS 네트워크스를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단가 4,671원이라고 하시고요. 4671. 비중은 10%인데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익절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트워크스 또 LS 따라서 좀 오르고 있기는 한데 4,670원이면은 얼마 안 남긴 했어요. 가능은 하죠. 네. 가능하고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사님하고 네. 자 호반이 LS 지분을 일부 3% 정도 인수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LS 그룹이 움직일 모멘텀이 될까 이거였거든. 저 역시도 이게 기사 마감 후에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고 이건 봤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급등할 거라면 동시효과로 샀어야 되는데 네. 저도 지켜만 보고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이제 LS 호반이 매수했던 거는 지금 대한전선과 LS전선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조만간 결심이 나와요. 1심에서는 LS전선이 승리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심에서도 또 LS전선 쪽으로 간다면 자, 이 부분 지금 호반이 대한전선 대주주인데 호반이 인수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거야? 경영권 분쟁을 노릴까요? 아니면 이거 특허 소송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원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LS그룹에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LS그룹 주들은 중복 상장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또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신인도 이 부분을 저버리고 그다음에 밸류업 정책에도 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다시 하락 요인이다.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거는 LS 네트워크스 갈 거냐. 일단 LS 그룹주가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뭐랑 같이 엮을 수 있냐면 알래스카 LNG 가스 유전으로 같이 엮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대왕고래 탐사했을 때 LS 네트워크스 역시도
가스 개발 쪽으로 이제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좋은 건 저는 이거예요. 주가가 이제 LS그룹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지만 이제 300일에서는 지지 반등 나왔기 때문에 요걸 보면 저는 4,750원에서 욕심을 낸다면 5,400원 부근까지는 박스권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LS 네트워크스는 그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이슈도 있기 때문에 3,910원에서 1차로는 4,700원 박스권, 4,750원 박스권, 4,800원을 돌파하면 5,400원까지 박스권.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는 기관들은 LS그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저버리 그 중복 상장 때문에 이제 크게 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적 개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도 있는 그런 상황 고려해야 한다면 이거는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3,900원, 300일에서 박스권 매매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수익을 얻을 기회를 여러 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에서의 어떤 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리님께서 한화 49,600원에 들고 계시는데 비중은 10%라고 하세요. 한화 에어로랑 오션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화 분할 상장과 오너 이슈로 급락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전에는 그 한화가 너무 무거워서 화가 났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안 가서. 네, 최근에는 방산 쪽들이 부각되면서 화가 나서 그동안 못 갔던 화풀이를 다 했어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상장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한화가 지금 보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노출됐어요. 한화 오션이라든가 한화 엔진 같은 군함 함정 MRO라든가 LNG선 수주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산 이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화가 하나 더 감춰진 게 뭐냐면 한화솔루션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섹터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 물량을 쏟아내서 주가가 크게 밀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한화그룹 역시도 실적이 이제 올해 2025년도 같은 거 보면은 전년 동기대보다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좋겠죠. 지주사격이니까. 그 다음에 분기로 보더라도 작년 1분기 때는 2,350억이었는데 7,000억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 일단 분할 상장이라든가 오너 리스크의 주가가 빠진 그러한 모습이지만 한화는 이렇게 보셨으면 전 좋겠어요. 1차적으로 보면 44,000원에서 54,000원 박스권을 보자. 그리고 이거 역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분할 상장 이슈는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44,000원부터 54,000원 이 박스권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4,000원이요? 네. 44,000원에서 54,000원 박스권. 알겠습니다. 그럼 한화 오션은 좀 어때요? 펜트하우스님께서도 78,800원에 들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비중은 10%라고 하시거든요. 현재 마이너스 8% 구간. 이것도 똑같아요. 네, 더 담아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더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더 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3월 31일 날부터 이제 공매도예요.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쪽들이 이슈 가지고 방산과 조선 섹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화 오션이 올라왔던 거는 미국의 함정 군함 MRO도 인지 반영됐고 그 다음에 LNG선 수주라든가 이런 거 반영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LNG선을 10척을 한화에 준다. 그러면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담는 거는 조금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어제 한화그룹의 계열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리 상장 이런 부분들 때까지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한화 오션은 저는
매수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이거 역시도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이 박스권으로 일단 저는 접근하시는 게 난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제 같은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빠지는 게 좀 덜 빠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외국계하고 이제 어제 그저께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시간의 대량 매매 즉 6시 마감 6시에서 1조 2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오션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받은 게 이제 기타 법인인데 이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넘겼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받았던 것들 보고 수급들이 이제 그 이탈된 걸 그걸 보면 한화오션은 좋을 수는 있지만 더 좋은 섹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노. 그리고 박스권으로 7만 원에서 8만 7천 원 박스권으로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만 원에서 8만 7천 원 박스권으로만 좀 접근을 하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8만 7천 원, 그 정도 상단 보고 일단은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생각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8만 원부터 이제 8만 7천 원까지는 매도하는 구간. 그다음에 지금 같은 솔직히 저도 요 가격은 어제 같은 경우도 대량 매매 왔을 때는 7만 1천 원 부근에서 한번 사보고 싶었던 가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네. 이슈가 갑자기 매도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학기에 쏟아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7만 원에서 뭐 7만 9천 원, 8만 원 박스권을 보시면 되고 욕심낼 분은 8만 7천 원까지 박스를 두 개로 나눠주시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쉬어가는 정도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나요? 그렇죠.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없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약간은 제 생각에 방산이 쉽게 바통을 안 놔준다. 뭐 그런 거 좀 있는 정도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스볼트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노스볼트의 파산이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배터리 회사들이 적자가 심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차입 비용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거고 또 좋게 보면 노스볼트의 파산은 결정적으로 중국이라든지 한국 배터리 유럽 공장, LG나 뭐 SDI 쪽에서는 입지를 강화하는 이슈가 되는 건데 네. 고체 악재를 계산했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배터리를 만든 회사가 파산하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이제 캐즘 돌파로 인한 실적 부진을 반영한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아침에 조금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이제 확인된 정보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테슬라 모델 Y 사전 예약 그 판매 대수가 한 20만 대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테슬라 전문 매체에서 아침에 보니까 그거 믿을 수가 없다 데이터. 실제적으로 예약 주문 건수를 보니까 9만 건도 안 되는데 뭐 그런 내용도 뭐 직간접적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리님께서 한미반도체 질문을 주셨어요. 13만 원에 비중 20%로 들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중장기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추가 매수 후에 평단을 더 낮추면은 본탈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13만 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하면은 비중이 또 많이 커지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비중 추가해도 될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기업만 보면 사실 한미반도체는 추가할 만한 하죠. 예를 들어서. 근데 대신 주가가 이제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작년도 6월 달에 모 증권사에서 30만 원 리포트 나올 때만 해도 최소한 올해 같은 기준으로 25년도 기준으로 아마 컨센서스가 그 1조 원 정도를 쳤을 거예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보면 컨센서스가 한 5천억 정도가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컨센서스라는 거는 변할 수는 있는데 이게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0억을 벌면 우리가 이제 퍼를 계산할 때 10배를 쳐주면 많이 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 시가총이 8조 5천억이면 우리가 단순 계산할 때 연간 1조를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벌지 안 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HBM 6세대로 가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아마 납품이 들어가니까 스토리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제 13만 원이라는 이런 가격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13만 원을 갈 때 이제 엔비디아의 위상력이라든지 HBM에 대한 시장에 반응하고 멀티플하고 가격은 똑같은 가격 갔을 때 그 멀티플은 많이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어디가 저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저점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0%의 주식을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면 9만 원이니까 네. 13만 원에 20%라면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20% 배수 베팅을 한다. 그러면 평균 단가는 9만 원에다가 13만 원이니까 22만 원이니까 평균 단가는 11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내가 배수 먹고 더블로 베팅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평균 단가를 11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려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할 때 주가가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전체 연간 시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나중에 한 8만 원대 밑에 내려가면 그때 1차 추가매수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질문을 주셨는데 14,100원에 들고 계시대요.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14,100원이면은 지금 딱 그 평단 부근이시긴 하거든요. 더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괜찮을까요? 뭐 아마 지금 삼성중고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는 보고 계실 거예요. 최소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또 LNG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뭐 사실 삼성중공업은 저쪽 해군 MRO 쪽하고는 상관은 없긴 없는데 근데 주가는 사실 요 2월 요 날이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후로 이제 주가가 가만히 놓고 보면 하루 전날에 이름에도 삼성중공업이 뭐 8조 원대 정도 LNG 수주했다는 이사가 나오면서 잠깐 움직였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못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삼성중공업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조선 중에서 현대미포도 보면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국내 조선사 중에서 제일 싼 주식은 미포조선이거든요. 밸류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조선사 특히나 삼성중공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가도 얻어맞을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네. 아싸리 한 13,000원 밑에서 산다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내가 산 가격과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는 이 투자분이 14,100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손익을 가지고 플러스 5% 이상의 변동성이 있을 때 매수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5%면 불타이가 되는 거고 수익 극대화 전략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 이상에서 사게 되면 나의 손익 단가를 언제든지 내가 어디서 판단할 수 있는 3% 이내로 좁힐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10%까지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자제하는 게 10%짜리는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원래 산 주식이 벌써 10% 손실이 났죠. 근데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회복되면 원래 산 주식이 5% 하락폭의 절반이 올라야 쌤쌤이 돼요.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죠. 대신 거기서 5%가 더 밀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15%인데 비중이 10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리스크가 너무 커기 때문에 아싸리 뺄 때는 밑에서 사버려야 되니까 15% 밑에.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 대략 12,500원 정도까지 아주 보수적으로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가 만들어졌으면 그냥 고민 안 하는데 박스권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또 대응 전략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질문을 주셨고 평단 18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버죠. 에코프로 BM 존버. 네.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18만 원이면은 또 꽤 오래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차피 가만 네. 생각해 보면 다음 주 보자. 언제까지 존버하면은 그래도 좀 성과가 오늘이 보일까요? 13일이죠. 네. 한 달 정도면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또 LG엔솔도 1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오늘은 그 미래에셋에서는 LG엔솔이 1분기 흑자까지 보기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원래 추진치 발표할 때 식목일 저마에 발표하거든요.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원래 올라오는 건데 원래 이번 주 관세 때문에 빠졌다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일하시고 18만 원이면은 나중에 주가가 14만 원 정도 언저리 올라오면 조금 더 사가지고 네. 오히려 뭐 평균 단가를 한 16만 원대로 낮춰두면 대략적으로 오히려 수익이 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이 에코프로 BM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엔솔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밑에서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기존에 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좀 액션을 뭔가 추가 매수 에코프로 BM처럼 일단 좀 돌림이 나오는 거 보고 액션을 해야 될까요?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죠. 예, 장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러긴 한데 아마 제 생각으로 3월 하순으로 넘어가면 장의 흐름 자체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어제도 보셨겠지만 장이 빠지게 되면 1차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원래 반도체가 먼저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태고 그쪽 섹터가 안정이 되면 로테이션이 도는 그림이니까 뭐 시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주 후반 다음 주부터는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내려갈 때는 누구도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조금 더 확인되는 시점에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